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단 한 번의 슈팅으로 환상적인 선제골을 터뜨리며 LAFC를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의 진정한 화두는 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슛이 골망을 가르던 순간 손흥민 선수를 저지하지 못하고 그라운드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며 통곡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로폴딩 선수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절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번번이 굴욕을 당했던 그는 미국 무대에서도 또다시 같은 악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섞인 그의 표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였으며 해당 장면은 순식간에 미국 현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특히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지 못했던 그 순간에 대해 억눌러왔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미국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손흥민 선수의 저주가 MLS까지 이어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AFC와 플레이오프 진출이 걸린 마지막 경기, 딕스 스포팅 구즈 파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피치 위에 흐르던 긴장감은 오히려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라커룸으로 들어서자 묵직한 공기가 목을 짓눌렀고 누구도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모두는 한 이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9경기 8골 안가와의 환상적인 콤비, MLS 역대 최고 행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제 기억 속에 각인된 방식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노스 런던 더비의 밤. 그날 저는 손흥민 선수를 막으려다 33분 만에 퇴장당했고 토트넘은 웃었지만 아스날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챔피언스리그 꿈은 그 한 경기에서 산산조각 났고 저는 그날 이후 매 경기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아스날을 떠나 크리스탈 팰리스를 거쳐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임대, 끝없는 이적과 방황 끝에 결국 콜로라도 래피즈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묘하게도 우리를 다시 같은 리그, 같은 경기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워밍업 중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는 하얀색 토트넘 유니폼이 아닌 LAFC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경기장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공을 터치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고 마치 빛이 그를 따라다니는 듯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날의 레드카드, 그날의 조롱, 그 모든 기억이 이 잔디 위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저는 딕스 스포팅 구즈 파크에서 홈팬들 앞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아내고 그에게 복수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토트넘 시절 그는 순식간에 방향을 틀며 수비 라인을 갈라버리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초반부터 그를 조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에는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달라붙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주저없이 봉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5분, 그의 첫 터치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공을 찬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을 흘려보낸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경기를 그를 중심으로 미묘하게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경기장 전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마치 이미 수십 걸음 뒤의 움직임을 그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시야의 한가운데에 있는 노련한 선수들은 동시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오래된 악몽의 한 장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토트넘 시절 그의 눈빛 한 번이 시야에 들어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 무표정한 집중, 짧은 멈춤 뒤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 놀랍게도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지금 제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그의 몸이 돌아서기 전에 어깨를 들이밀고 볼이 발끝을 벗어나기 전에 팔을 걸었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간헐적으로 공기를 갈랐지만 판정은 이상하게도 우리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어떠한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이나 동료들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고개를 들어 동료들을 응시하며 짧게 손짓했습니다. 라인을 올리고 간격을 조정하라는 신호였으며 경기 흐름을 유지하려는 그의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그 순간 경기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직접 중원까지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가 경기 흐름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짧고 빠른 패스들이 마치 음악의 박자처럼 공간을 열었고 부안가와 델가도의 움직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을 오래 잡거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끝으로 바람을 다루는 듯 한 번의 터치로 방향을 바꾸고 오른발이 미세하게 꺾이는 순간 공은 이미 델가도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진 슈팅이 골문으로 향하자 관중석 전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환호와 절망이 뒤섞인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내 등을 스쳤고 그제야 저는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손흥민 선수를 놓치지 않으려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는 따라갈 수 있어도 몸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원 깊숙이 내려와 볼을 단 한 번 터치하자 수비 라인이 갈라졌고 저와 동료들은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이미 전방의 틈을 잃고 있었고 발끝에서 시작된 전개는 어느새 부안가의 발끝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순식간이었고 눈으로 쫓을 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안가의 슈팅이 골키퍼 손끝에 막혔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함, 마치 제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와 맞서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고 그 평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를 막는 것은 단순한 선수 대 선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발 레디를 할 때마다 그는 이미 두 걸음 앞서 있었고 그의 다음 움직임은 언제나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순간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퇴장을 당하던 그때 저는 라커룸에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가 혼자 막고 있다고. 왜 아무도 그를 막으러 오지 않았냐고. 왜 제가 혼자 그 앞에 서야 했냐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 속에 있었고 그를 막겠다는 다짐보다 그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안가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으며 앞으로 전진해왔고 저는 즉시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안드레아스 선수의 견제 아래 있었고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부안가 선수에게로 옮기며 뒤로 물러서 수비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부안가 선수의 스루 패스가 떨어지는 괴물을 보는 찰나 손흥민 선수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부드러워 눈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방향을 바꾸는 그 한 발의 스텝에 안드레아스 선수의 중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협력 수비를 위해 전력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안드레아스 선수를 스텝오버 한 번으로 가볍게 벗겨내며 순식간에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온몸을 던져 슈팅 각도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잔디가 튀고 스파이크가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왼발이 휘둘렸습니다. 그리고 공은 이미 그의 발을 떠나 있었습니다. 골키퍼 스테이가 막으려 했지만 그 강력한 슈팅은 반응조차 할 수 없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니어 포스트 위쪽 구석을 향해 꽂혀 들어가는 공의 괴력. 그 짧은 순간에 정적 뒤에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폭발에 가까웠으며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한 그의 몸짓은 왼발로 그려낸 슈팅으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의 냄새와 땀, 그리고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참을 수 없는 붕괴의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페인트, 그의 왼발, 그리고 그 완벽한 슈팅에 이번에도 그는 저를 농락했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도 리그가 바뀐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형지물이었으며 그 순간조차 그는 아름다웠고 그것이 더욱 잔인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다시 제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3년 전 런던의 밤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하늘 아래 딕스 스포팅 구즈 파크에서 저는 또 한 번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막아야 할 상대가 아니라 전설이 현재형으로 살아 움직이는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본 저는 패배자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역대 최고 골잡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이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골잡이는 누구인가요? 라는 주제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PL 최고의 골잡이를 논할 때 엘링 홀란드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그가 역대 최고일까? 라며 축구 전문 기자 알렉스 케이블이 선정한 전설적인 골잡이 15명을 소개한다. 이제 팬들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에는 엘링 홀란드를 비롯해 세르히오 아구에로, 앤디 콜, 디디에 드로그바, 티에리 앙리, 해리 케인, 프랭크 램파드, 마이클 오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 앨런 시어러, 위트 반 니스텔로이, 로빈 반 페르시, 제이미 바디, 손흥민 등 총 1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팬들의 눈길을 가장 끈 인물은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10년간 활약하며 454경기 173골 98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미 구단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푸스카스상 수상자이자 2021년도 시즌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PL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커리어 대부분을 스트라이커가 아닌 좌측 윙어로 소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잠시 최전방 공격수로 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즌을 측면 공격수로 소화하며 득점과 도움을 모두 생산했습니다. 그럼에도 PL 사무국이 그를 역대 최고의 골잡이 후보로 포함시킨 것은 그의 골 결정력과 경기 영향력이 이미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범주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을 골잡이로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EPL 무대에서 쌓아 올린 실적이 정통 엘리트 공격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손흥민은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로 이적한 뒤에도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BC는 만약 완벽한 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손흥민의 LAFC행이 그중 하나일 것이라며 손흥민은 미국에서도 자신이 왜 세계적인 공격수인지 증명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